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손상대 TV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손상TV 뉴스 까보기 시간에 세금 폭탄과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권 가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 어떻게 된 정권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툭하면 땜빵, 툭하면 거짓말, 그것도 못 알아서 닭 잡아먹고 배짜라식의 뻔뻔하면 극치입니다. 극치. 솔직히요, 극치라는 표현도 이 정권에는 아깝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내려와야 됩니다. 눈떠보는 도저히 못 봐줄 정권. 이러다가 국민 집단 합병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합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많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글을 제가 소개해 올립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라서 듣기 싫더라도 뭐 전해드릴 소식이니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민주당 재산세 가세특례 기준 상향 결정 환영합니다. 그러나 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글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제가 공약했던 대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다가선 결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1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약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건의드렸던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정부 여당의 판단에는 여전히 괴리가 큰 것입니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공감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은 한치의 물러선도 없을 듯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무려 63개에 달합니다. 원래도 그렇듯 공시지가 현실화율만 고집하며 정부 여당이 또다시 투명한 공개 없이, 제가 주장한 강력자치단체로의 근한 이양도 없이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을 내년에도 단행한다면 내년에도 우리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닥쳐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벌써 예상됩니다. 이런 악몽이 내년에도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논의했듯이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빼앗기고 나라 찾는데 36년 걸렸습니다. 설마 하다 6.25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은 수십 년을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꼬라지를 안 당하려면 야당이 강해져야 된답니다. 오세훈 시장이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엉터리 짓거리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면 사전에 파악을 해보고 이자들이 훗날 이렇게 하겠구나 하면 목숨 걸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안 되면 길거리 뛰쳐나 국민들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작년에 그때 2019년이죠. 황교안 대표가 길바닥 나왔을 때 제가 뭘 했습니까? 강하면 세력하고 같이 엎쳐서 한순간에 작살내야 된다 할 때
설마 또 무슨 손잡았다가 거구 소리 들을까봐 자신들만 강화문 강연에서 쿵짝쿵짝 하다 선거 유세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뭐 됐습니까? 죽도 밥도 얻은 게 하나도 없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나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요. 공시지가 올린다고 할 때 저희들 방송에서 뭘 했습니까? 이거 100% 국민 주머니 들어가는 거다. 지금 공시지가 올리려면 뭐가 있느냐? 공시지가 올려주는 칭하면서 결국은 집값을 해서 그 오른 만큼 세금으로 뜯어가려는 이 꼬라지, 이 꼼수를 막아야 한다 할 때 국민의 목숨 걸고 막았어야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들어줍니까? 국민 다 써봤잖아요. 말로는 다주택자, 2가구, 3가구 다주택자에게 뭐 중과세를 매겨서 아주 작사를 내 집을 다 뺏을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거꾸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세금으로 싹 훔쳐가잖아요. 2채, 3채 있는 사람들은 팔아도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나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가 다 올려놨어. 건강보험료, 세금, 뭐고 막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은 없어. 결국 뭡니까? 집 빼앗긴다는 겁니다. 1주택자부터 집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씨에 뭐랍니까? 1주택자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없다.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그냥 언급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돈 한번 내보십시오. 피똥 쌀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밥 처먹고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강화문 광장에 몰려가서 문재인 퇴진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꼼수들 하루에 한 번씩 벌려지키니까. 이제 뭐 알겠습니까? 빼앗긴 덜에도 봄이 오는 거 아니라 빼앗긴 좌파 정권 다시는 못 찾습니다. 내 재산 다 뺏기고 거지 돼 보십시오. 그때 가서 땅 치고 뭐 한다고 강화문에 가서 소리 질러 보십시오. 알아주는 척이나 하는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를 들든 말든 맨주먹이라도 거리로 나서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시라는 겁니다. 국민이 울지 않는데 이 정권이 뭐 때문에 국민들을 돌보겠습니까? 개돼지 취급하면서 마스크 쓰라 마스크 써. 주사 백신 없어? 안 맞으면 돼. 들어오면 맞아. 강제로. 찍소리 합니까?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이 정권의 부동산 세금 폭탄 이거 막으십시오. 두 번째는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라는 김소연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조국도 요즘 말로 넌시눈이라는 말을 듣게 생겼네요. 넌시눈? 이게 요즘 신조어인데 넌 CX 눈치도 없냐? 이 말입니다. 넌시눈. 조국도 요즘 말로 넌시눈이라는 말을 듣게 생겼네요. 참 진짜 희대의 연구 대상이네요. 이분 인지 부조화 상태가 정말 심각한데 그게 아니라면 지킬렌 하이드인가?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아무리 너그럽게 폭넓게 이해해보려고 해도 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범죄들의 범행 동기나 사연 다 들어주고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공감도 하는 편인데 이분은 제가 이상한 것인지 이분이 이해하려다가 제 멘탈이 깨질 듯합니다. 이런 사람을 수사를 안 하고 버티는 것도 고문이라 저는 윤 총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네요. 이제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건가 아님 AI인가? 조민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승민 친구 아들 이준석도 1440점으로 하버드 간 게 운 좋았다고 하니 조민도 운빨이 좋아서 문서 생성 능력 타고난 부부 만난 것도 교수 친구들 많은 부모 둔 것도 뭐 조민씨의 운이니까요. 원래 누구나 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 김소연 변호사도 상당히 공경이 세고 사실 김소연 변호사도 이런 분들이 그 국민의힘에 저번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집어주는 이런 법조인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애국 현장에 나와서 지금 같이 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준석이 같이 이런 인간이나 감싸고 돌고. 근데 이분이 지금 말하는 저분 이 사람은 그 조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건가 아니면 AI인가? 멘탈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꾸로 김수현 변호사의 멘탈이 깨질 정도랍니다. 아유, 조국 문제는 하도 많이 다스려서 뭐 김수현 변호사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우리 시청 생각이나 똑같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앞에서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유성수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대법원장 김명수와 대법원 직원 폭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1일 오전 9시 10분경 대법원 동문에서 대법관 항의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대법원 직원으로부터 잡아 끌고 밀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군지 직책까지 알고 그도 제가 누군지 알지만 응분의 폭행 책임만 묻겠습니다. 서초경찰서 경찰들 주변에 2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를 제지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김명수에 대해서 항의하는 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사전에 경고를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람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판례 수두로 갑니다. 대법원에서 꼭 끝까지 재판받길 선거 무효소송처럼 몇 년씩 하세요. 꼭. 이게 무혐의 나오면 국민들도 오늘 제가 당한 만큼 대법원 직원들에게 유형력 행사하는 세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유성수 변호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젊은 변호사 중에 상당히 그 애국심 강하고 또 투쟁력 강하고 참 솔직히 변호사 업무보다는 아침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하고 대법원 앞에서 빨리 4.15 부정선거 이거 빨리 까라 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며칠째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마 어제 아침에는 이제 누가 지시가 내려갔겠지. 매일 아침마다 그거 와서 뭐 하고 뭐 김명수는 사퇴하라. 김명수는 빨리 뭐 4.15 부정선거 빨리 해라. 막 이러니까 보기 싫었는지 아마 직원을 보내서 밀쳐서 아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밀친데 그냥 밀친 거고 확밀증은 다른 거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법조인 유성수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형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공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디굼하고 그냥 밀어제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서초경찰 경찰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진짜 이 서초경찰서나 강남경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 1인 시위나 이런 것들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쳐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항의해야지. 항의하는 게 아니라 가서 기싸대기를 날려붙이고 잡아 끄집어 내놔야 되는 거야.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 유성수 변호사께서 아마 이 김명수 그 대법원장하고 이제 김명수가 대법원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대법원장 김명수와 대법원 직원 아마 이 폭행죄로 신고를 한 모양인데 재판 한번 잘 지켜봅시다 우리가. 또 그래서 무혐의 나오면 국민들도 오늘 제가 당한 만큼 대법원 직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세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무혐의 나오면 우리 국민 전부 다 쳐들어가서 한번 보여줍시다. 어떤 놈은 무죄가 되고 어떤 놈은 그 죄가 되는지. 아유 진짜 더러워서 진짜 아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하늘과 땅이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김정은이 뭐하나 지금 저기 저 산꼭대기 그 집 하나 여의도 하나 저 서초도 하나 세방만 좀 갈기라고. 갈긴다고? 서에서 서에서 동해로 이렇게 미사일 쏘지 말고. 알았지? 세 군데. 오케이? 오케이.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죽하면 세 방을 이런데 싸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고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에 오죽하면 김정은이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힘든 세상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도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